자, 지구촌 곳곳에 너의 손길이 필요해. 재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 내전이나 할례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또는 약간, 가장 중요한 원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식민지, 였던 그런 시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요. 내전이 일어나는 이유에서도 예전에 벨기에 식민지여서 그랬던 거고, 또 종교 같은 것도 결국엔 뭔가 서로 분리되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식민지 시절이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여기서 전쟁 이야기나 아니면은 이제 환경, 사라진 투발루를 구해주세요. 이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의 욕심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전쟁도 뭐 땅을 빼앗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도 사람들이 계속 개발을 하면서 환경을 많이 신경 쓰지 않고 더 개발을 하려는 그런 욕심이 조금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몇몇 이야기들의 주된 원인이 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재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13살의 서영수라는 소제목에서 어린 아직 성인도 안 된 미성년자들이 어떤 조직이나 그런 데 가입해서 소전쟁을 치른다는 것부터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대전쟁에서는 대전쟁에서도 못 나갔는데 소전쟁에서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에 끌려 여기 소전쟁에서 끌려나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그, 그 질문 다시 한 번만 말해주면 안 될까요? 여기 이 책에서 내전이나 환경 문제나 또는 할례 같은 그런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발생한 이유, 원인 같은 거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주성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여기 사라지는 투발루를 구해주세요에서 이 환경오염이 발생된 이유는 선진국들이 환경오염을 시키면서 발전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재현이가 너무 이렇게 주제를 여러 가지 각각 좀 다른 내전이라던가 아까 할례 문제라던가 투발루 문제 같은 경우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 하나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해나가 말했던 인간의 욕심 또는 무지에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홍고 내전 같은 경우에 자기들끼리 아무리 재현이가 얘기했듯이 또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식민지 지배국가의 분리 통치, 분열 조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과연 그것이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일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 문제를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의 어떤 그런 작은 욕심이나 원한 이런 것들에 더 집착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해나. 네, 저도 재현이랑 비슷한 그런 종류의 질문이긴 한데, 여기서 7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이나 그 상황을 돕는 7개의 단체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자신이 이 단체 중 하나에 들어갈 일이 생긴다면,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싶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나 세계보건기구 이런 단체에 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프면은 충분히 치료받고 쉬어야지 다음엔 더 안 아플 수 있게 예방도 가능한 거고, 이렇게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 되게 한 명을 도와줄 때마다 한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치료나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기도 해서 국경 없는 의사회나 세계보건기구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재현이 말해주세요. 저는 세이브 더 칠드런에 가고 싶은데 그 이유는 여기는 뭔가 체험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하기 어려운 일 이런 거보다는 뭔가 작은 일에서 시작하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하기 쉬우면서 뭔가 큰 변화가 되는 세이브 더 칠드런에 가입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원재 말해주세요.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걸 이제 가입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 서로 인종이나 인종이나 그 뭐냐 그 등등 차별 없이 차별 없이 누구를 돕고 그러는 모습이 좀 그렇게 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이 보고 그 뭐냐 실천해보고 싶어서입니다. 네, 다음으로 준호 말해주세요. 저는 세계보건기구 WHO에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WHO는 많은 병들을 치료하고 많은 병들을 치료하고 많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주성이 말해주세요. 저는 그린피스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는 거의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를 도울 수 있으니까 그린피스에 가입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국제연합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국제연합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사실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경우는 국제연합의 산하기구이기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기구들은 그 민간기구, 민간인들이 모여서 한 부분들에 비해서 국제연합은 공식적으로 그 각 나라 정부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좀 더 그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환경 문제라던가 빈곤 문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들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삶에서 가장 그 크게 그 영향을 끼치고 또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들이 전쟁과 평화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제 연합의 활동들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준호. 아까 해나님이랑 좀 이게 질문이 거의 비슷해갖고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나오는 기업에 관심 있는 기업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또 그 기업을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WHO, 아까 말했듯이 WHO입니다. 왜냐하면 병을 치료하고 많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다음 원재님 말해주세요. 준호야 잠깐만. 예. 지금 준호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내용이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 이 책에서 나오는 기업에 관심 갖는 기업. 기구들, 나 기업이라고 해서 해나가 얘기했던 문제가 좀 아, 다른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건 이제 기업이라고 안 하고 이제 기구들, 기업은 보통 우리가 아, 회사들을 보고 기업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예. 국제기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해나하고 같은 질문이면 좀 이렇게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 질문은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고 혹시 그것만 준비한 거야 아니면 다른 거가 또 있어 준호야? 다른 거는 그다지는 없어요. 그래. 그럼 준호는 다음부터 제가 1등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하나만 준비했을 경우에. 앞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으니까. 알겠니? 예, 그래. 네, 준호는 넘어가고. 자, 주성이 준비됐니? 저요? 음. 네. 주성이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이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안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7가지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환경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기 미국 쪽에서 기후 변화 환경 문제로 엄청나게 폭염이 온 것도 있고 해서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환경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해나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내전, 전쟁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되고 사람의 생명만큼 이렇게 소중한 것도 없을 텐데 그런 생명들이 그냥 무참하게 없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쟁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현님 말해주세요. 저도 주성님처럼 그 환경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경 문제는 그 전 세계 속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여서 뭔가 공동으로 다 해결해야 할 문제여서 저는 환경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주성님과 같이 환경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염된 물을 마시는 여기 이런 소질목도 다 환경 오염이 돼서 환경 오염 때문에 환경 오염과 연관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환경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책에 나오는 투발루에 대해서 빙하기가 녹아서 투발루가 바다에 잠기는 현상 때문에 이 환경 문제로 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아까는 뭐 이렇게 전쟁과 평화 뭐 이거 얘기했었는데 사실 전쟁과 평화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국지적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한 특정 지역에서만 벌어지지 뭐 세계가 전면적으로 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잦아든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 콜레라를 이겨낼 방법은 없나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콜레라 문제가 뭐 거의 해결된 어떤 그런 부분이고 콜레라 자체는 아직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에도 어떤 그런 문제로 국한되지만 전염병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보면 지금 현재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전염병의 문제가 좀 많이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싶고 여러분들 많이 얘기했듯이 깨끗한 지구, 깨끗한 물에서 이른바 기후위기, 환경위기 그 문제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언제? 이번 주까지는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 아, 그래. 다음 아, 그럼 언제가 다음 주에, 그러니까 2주 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감을 익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는 그럼 다음 주부터 언제가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기구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기구 중에서 사실은 성격이 몹시 똑같은 기구가 2개가 있어. 2개는 거의 겹쳐서 이 둘 중에 하나는 빠져도 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성격이 겹치는 기구가 어디하고 어디 같아? 나와 있는 7개 단체들 중에서. 네? 여기 나와 있는 7개 자, 기구 단체들 중에서 비슷한 네. 성격을 갖고 있는 비슷한 일을 하는 거의 성격이 비슷한 단체가 어느 단체야? 그냥 그 월드비전이랑 세이브 더 칠드런 둘 다 어린이들을 위한 맞습니다. 월드비전과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이른바 국제 구호 활동. 뭐 특히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이름에서 알다시피 뭐 아이들을 돕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지만 꼭 아이들 외에도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을 이렇게 돕는다던가 그런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이브 더 칠드런과 월드비전은 두 단체가 국제 구호 단체, 그 빈민,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진 어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는 어떤 그런 단체가 바로 세이브 더 칠드런이고 월드비전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단체들 중에서 제일 친숙한 단체가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월드비전일 텐데,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월드비전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좀 이렇게 접한 적 있지 않아? 어때? 해나는? 해나 인터넷 상태가 안 좋은가? 끊겼나? 해나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월드비전 일상생활에서 접한 적 없어? 해나야. 지금 쌤 소리 잘 안 들리나 해나가? 해나야? 자, 언제는 어때?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월드비전을 이 책에서 처음 본 거야? 아니면 그 전에 알고 있었어? 그거 2개는 이 책에서 처음 봤는데 딴 거는 알고 있었어요. 월드비전 네. 처음 봤어? 이 책에서? 네. 그렇구나. 네. 준호는? 저 세이브 더 칠드런이랑 그 월드비전은 세이브 더 칠드런은 광고에서 많이 봤고 월드비전도 광고에서 많이 본 다음에 학교에서 그 월드비전 그거 동전 넣어서 거기서 갖다 주는 것도 해봐서 잘 알아요. 그 사랑의 빵? 네. 저금통에 그 동전 넣어서 보내는 거. 그렇지. 그 월드비전이 대표적으로 그 사랑의 빵이라는 그런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지. 또 지금 준호가 말한 대로 그 요즘에 광고, 월드비전이나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후원금 모금한다는 어떤 그런 광고도 많이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린피스는 어떤 단체라고, 추성이? 그린피스. 환경. 어? 환경에 대한. 그래서 그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그런 단체가 그린피스인데, 그린피스의 활동이 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그린피스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가 보여? 네. 사진 보여? 이 자동차를 싣고 가는 배를 점거해서 이렇게 큰 대형 걸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그런 해상 시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린피스라는 단체가 이런 주로 시위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는데 앞장서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 반대해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를 뭐 점거한다던가 뭐 이런 그런 어찌 보면 좀 이렇게 과격한, 뭐 폭력을 쓰진 않은데 과격한 어떤 그런 활동들로 그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운동 방식으로
상당히 그 큰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그런 단체가 그린피스라는 그런 또 단체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경 없는 사회는 국경 없는 사회는 어떤 단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 국경 없는 사회는 그냥 의료 음, 국경 없는 사회가 그냥 인종차별 그런 거랑 인종차별 그런 게 없는 거랑 그다음에 전쟁에서 소규모 전쟁 그런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 전쟁을 멈춤하고 다친 사람들을 돕고 그러는 단체예요. 그렇지. 국경 없는 사회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나 뭐 해야 된다?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된다. 누구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경 없는 사회가 인종, 종교, 정치적인 상황 등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어떤 그런 곳이 바로 국경 없는 의사회의 그런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활동들이고,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도 북한에 있는 그 어린이들이라던가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또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또 단체가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엠네스티는 재현이 어떤 단체야? 국제 엠네스티 재현이. 거기 약간 그 여성폭력이나 그 인권 문제 같은 걸 다루고 있는 그런 기구예요. 자,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낯설지 않나 싶은데, 국제 엠네스티 단체가 우리나라와도 좀 지금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뭐 시위나 이런 걸 하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있어. 그 감옥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기의 어떤 그런 양심에 따라서 정치적 행위를 했는데 그것들이 어떤 뭐 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석방하라,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국제 엠네스티 어떤 그런 활동 중에 하나인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가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일들은 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이 혹시 있는 거 알아? 누구?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누구야? 문재인 대통령이고, 바로 이전이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박근혜 대통령, 중간에 탄핵을 당했지. 그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분도 역시 지금 감옥에 가 계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가 이른바 4대강 사업을 뭐 하기도 하고 뭐 했던 그런 부분이고, 경영인 출신 어떤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 전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이야. 노무현 대통령이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또 그런 비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같은 친구 사이, 같은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일했던 그런 사이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돼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하고, 또 그 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이른바 햇볕 정책으로 유명한 대통령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야. 그래서 남북 간의 그런 정상회담, 6.15 정상회담을 처음 실시한 어떤 그러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고, 그런 햇볕 정책과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 통일에 대한 노력, 평화에 대한 노력이 인정받아서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어. 김대중 대통령 전이 김영삼 대통령이란 분이죠.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그 전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란 분이 계셔.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우리 서울올림픽 당시에 그 대통령이고, 그 노태우 대통령 전이 전두환 대통령이야. 지금도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두 분 다 지금도 살아계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계시고, 이 노태우 대통령은 살아계신데 아파서 거의 활동을 못 하시는 그런 상태인데, 전두환 대통령이고, 그럼 우리가 쭉 얘기하겠습니다. 그 바로 전 대통령이 잠깐 동안 한 최규하 대통령이라는 분이 최규하. 있는데 거의 존재감은 없습니다. 잠깐 동안 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존재감이 확실한 대통령이 그 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 대통령을 한 박정희 대통령이고, 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 박정희 대통령 앞이 윤보선 대통령이라는 윤보선. 분인데, 그분도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잠깐 동안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된 윤보선 대통령이었고, 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그 내각 책임제라고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어서 별로 힘 있는 대통령이 아니었어. 대통령보다는 그 밑에 장면 총리라는 분이 더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정치 형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윤보선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고, 그 전 대통령이 바로 우리나라 제1대 대통령 누구? 이승만 대통령.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쭉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1980년도에 선생님이 여러 분만 했을 때요. 선생님이 여러 분만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대통령을 하다가 부하의 총에 맞아가지고 사망하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민주화를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광주의 그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1980년도에 민주화의 그 물결들이 막 휘몰아칠 때 이른바 12.12 사태라고 전두환 그 신군부가 12월 12일 날 군대를 끌고 정권을 장악을 해. 그거에 맞서 갖고 이제 광주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그 야당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였던 김대중 씨를 체포해가지고, 그 김대중 씨가 바로 북한과 손잡고 국가 반란을 꾀했다, 내란을 일으켰다, 폭동을 일으켰다 라는 이유로 그 김대중 씨를 사형 선고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키겠다고 이제 감옥에 가도, 그럴 때 바로 이 국제 엠네스티 같은 어떤 그런 단체에서 김대중 선생을 뭐해라? 석방해라 라는 어떤 그런 요구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국제 엠네스티 이런 단체에서 하는 활동들이고,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노동자라던가 뭐 이런 정치인들이 이렇게 독재 정권에 맞서서 투쟁하고 이렇게 해서 감옥에 많이 갇혔을 때 바로 그런 양심수들을 석방하는 어떤 그런 캠페인, 국제적인 압력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데 앞장서는 곳이 바로 이 국제 엠네스티라는 어떤 그런 단체입니다. 요즘에는 좀 뉴스가 좀 잦아들었는데,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거 혹시 뉴스 몇 달 전에 그 얘기 들은 적 있어? 미얀마에서 계속 요즘 무슨 손가락인가 뭐 이렇게 갖고 시위하는 거 있지. 그런 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미얀마의 그 정치 지도자였던 수치 여사가 지금 감금돼 있는데, 감옥에 가 있나 어떻던데, 그 사람을 위한 석방을 위한 노력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국제 엠네스티라는 어떤 그런 단체에서 그런 활동들을 또 전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세계보건기구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 세계보건기구는 약자가 뭐야? WHO에서 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도 세계보건기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보건에 관한, 건강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바로 국제보건기구,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은 아까도 쌤 잠깐 얘기했는데 유엔이라고 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유엔에 현재 가입되어 있는 제2차 세대전 이후에 다시는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로 결성된 어떤 그런 기구가 국제연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미리암이라는 아이의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1쪽에 미리암이라는 아이가 고통받는 것은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라는 부분에서 선생님이 보니까 미리암의 고통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커다랗게 한 5명이 아닌 것 같아요. 5파트로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미리암이 이렇게 노동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건 누구 잘못이다, 누구 책임이다 라고 할 만한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할까? 보여? 네. 자, 누가 뭐 자유롭게 생각나는 얘기하면 돼. 여러분 생각하기에 미리암이 고통받는 데 이 사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해나. 일단 다 말하면은 일단 마리암의 부모님, 부모님 책임이다. 또, 농장 주인, 농장 주인의 책임이다. 또, 뭐 다른 사람도 얘기도 되고, 정부? 정부, 그 나라 정부의 책임이다. 또, 또 누구의 책임일까? 요 세 파트? 재현이. 다른 나라, 다른 나라, 누구? 소비자들. 소비자, 책임이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소비자들. 또, 여기, 다른 나라 뭐? 기업, 회사. 책임이라고 해서 커다랗게 5가지 파트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지, 그 전에 저기부터 얘기하자. 자, 하나씩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맡아서 얘기해 볼까? 부모님 책임이다. 왜 부모님 책임일까? 해나가 얘기했으니까 해나가 한번 얘기해 보자. 왜 부모님 책임일까? 부모님 그 아빠가 거기 가면은 막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런다고 말해서 딸을 그 카카오 농장으로 보냈으니까. 카카오 농장에 보낸 책임이다. 자, 그 외에 또 부모의 책임이라고 또 생각되는 부분들 또 누가 얘기해 볼까? 부모가 또 카카오 농장에 보낸 게 일단 책임일 수 있다. 또 그거 외에 부모의 책임 없을까? 다른 책임은? 언제가 보기엔 어때? 저는 없을까? 같아요. 응?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밖에 없다. 주성이가 보기에는. 저도 이거 말고는 딱히. 선생님은 부모님의 책임이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응? 부모의 무능력, 부모의 가난. 이게 무슨 말이야, 준호야? 네? 이게 무슨 말이야? 부모의 무능력, 가난이 책임이다라는 게.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갖고 가난하다는. 근데 그게 왜 그게 왜 그 미리암이 고통받는 이유냐고, 책임이냐고. 부모가 만약 가난하지 않았다라면, 부유했다면, 부모가 만약에 능력 있는 부모여서 부모가 돈을 벌어왔다라면 굳이 미리암을 카카오 농장에 보낼 이유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부모가 자기 능력이 없어갖고 가난하니까 애를 자기가 돌보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니까 애 보고 돈 벌어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라면 쉽게 말하면 준호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준호를 일 안 보내는 거 아니야.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근데 준호 부모님이 능력이 없으면 너도 막 어디 일 보내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 부모님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야. 자, 농장 주인 책임이다. 재현이. 왜 농장 주인 책임이야? 농장 주인은 이렇게 그 아이들을 카카오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있어. 실제로 일을 가혹하게 시킨 책임이 농장 주인에게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지. 게다가 농장 주인은 또 다른 책임, 어떤 책임이 있을까? 실제로 일을 가혹하게 시킨 것도 농장 주인의 잘못이지만 또 어떤 잘못이 있을까? 농장 주인에게는. 돈을 안 준. 그렇지. 돈을 제대로 안 주는 저임금, 아주 낮은 임금에 일을 부려먹는 그런 부분들도 농장 주인의 책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재,
왜 정부의 네. 책임이야? 정부는 이건 얘기하고 정부는 음, 그 수출할 것을 그 수출량이 되게 많게 만들 거를 이걸로 선택했고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그 다른 나라한테 이거를 판다고 했으니까 다른 나라한테 이걸 수출하지 않고 딴 걸 수출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그 뭐냐 수출량을 더 늘리고 더 돈을 벌기 위해 나라에서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국민들을 고생시켜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그 잘못된 행동이에요. 카카오 수출을 위해서 결국은 그 미래암에게 일을 시킨다. 그런 네. 부분들 맞지. 결국 정부 수입 지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농장 주인의 잘못을 뭐 하는 거야? 원래 농장 주인의 잘못을 정부가 어떻게 되는데 더 크게 만들어요. 감독해야 되는데 감독을 소홀히 하지. 네. 아니면 우리가 모른 채 한다. 모른 채. 일부러. 알고 아, 있으면서도 특별히 그거를 잘못을 실행할 생각이 없는 거야. 왜? 아까 지금 원재가 정확히 얘기한 대로 카카오 수출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다른 나라 회사부터 얘기하자. 준호, 왜 다른 나라 회사가 잘못이야? 다른 나라 이렇게 뭐 커피 회사야, 뭐 코코아 회사야, 뭐 카카오로 뭐 만드니? 코코아 만드니? 아니요. 뭐 뭐 만들어? 초콜릿이나 커피. 어? 초콜릿 만들기. 초콜릿. 그럼 다른 나라 초콜릿. 초콜릿 회사라고 했다. 다른 나라 초콜릿 회사 잘못이라는 사람도 있거든, 준호야? 왜 다른 나라 초콜릿 회사가 네. 잘못일까? 음, 그 그 어린애들이 일을 응, 하는데 응, 그 회사는 응, 초콜릿을 만들고 응, 다른 사람들한테는 팔고 응, 일을 하는 애들한테는 응, 초콜릿을 주지 않고 응. 아무 간식 같은 걸 아무거나 안 줘. 그럴까 싶어요. 근데 초콜릿 회사에서는 카카오 농장에다가 돈을 주고 카카오를 사오잖아. 아, 네. 그럼 카카오 농장에 일하는 사람을 초콜릿 회사에서는 만날 일이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초콜릿 회사에서 그 카카오 농장에 일하는 애들한테 뭐 간식도 챙겨주고 그래야 되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초콜릿 회사가 왜 잘못인 거야? 음, 또, 준호도 생각해보고 누가 얘기해볼까? 왜 다른 나라 초콜릿 회사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걸까? 아니면 뭐 내가 여러분이 보기에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해도 괜찮고. 자, 이 책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몇 쪽이지? 아, 18쪽에 그런 얘기 나와. 농장 주인이 뭐라고 나오냐면 카카오 콩값을 제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박하게 굴지 않았을 거라고. 카카오 농장 주인이 자기도 남는 거 없다고. 어? 이거 카카오 팔아봤자 돈 얼마 안 생긴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나라 초콜릿 회사의 잘못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걸 언제? 음, 값싸게 사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 싸게 너무 뭐야? 코코아를 코코아를 싼 받는 값에 양에 어, 받는 양에 비해서 너무 싼 값을 음, 사가고 사고 다음에 음, 이거의 그 뭐냐 이 정도면은 자, 그럼 다른 나라 소비자들은 주성이 왜 다른 나라 음, 소비자들이 잘못이야? 음, 다른 나라 초콜릿 소비자들, 즉 주성이 잘못이라는 거야. 음. 왜 주성이 잘못이야? 그렇게 어, 열악한 환경에서 따진 카카오를 그냥 사 먹는 아닐까. 그냥 사 먹는. 결국 이 주성이란 말은 뻥으로 얘기한 거고, 자, 그냥 사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초콜릿 회사는 뭐 할 거고, 초콜릿을 팔 거고, 이 초콜릿 회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코코아를 뭐하게 파는 거고, 뭐하게 사는 거고, 싼 값에 사는 거고, 농장 주인은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아야 되니까 돈을 조금 주면서 일을 가혹하게 시키는 거고, 정부는 이런 농장 주인의 잘못을 뭐 해버리는 거고, 눈 감아 버리는 거고, 부모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 미디어를 가까운 농장에 보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 주체들의 잘못이 모여서 그래서 결국 뭐 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거든. 자, 이 책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 이 문제에서는 이 책이 어떻게 해결이 돼? 미디어함이 그 고통에서 정- 어떻게 벗어날 수 없어? 이 책에서는? Save the children. 뭐라고? Save the 칠드런 어떻게 children. 했어? 질문에서 그냥 이 세이브 칠드런이 어떻게 했어? 카카오 농장에서 30만 명에 가까운 이런 아이들이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아내고 이렇게 일하게 만든 사람들을 택한 경찰이 신고해서 체포해가게 만들었어요. 형을 내게 만들었어. 결국 여기서는 그래서-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단체가 나서가지고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그 정부가 농장을 뭐하고 단속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거야. 결국은 그 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정부가 제대로 뭐만 했어도, 정부가 제대로 감독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더라는 얘기지. 됐니? 자, 네. 반면 여러분들 혹시 뭐 우리 다른 책에도 다뤘던 것 같은데 이런 말 들어봤어? 네. 공정무역. 자, 공정무역에 대해서 우리 주성이가 한번 아는 대로 설명해 줘 볼까? 공정무역이 학교에서 배웠는데 기억이 잘 언제? 안 나. 공정무역은 그 나라간이나 그 나라 안에서나 그 어디든 간에서 서로 돈을 주고 서로 갖고 아니면 물건을 수입하던가 수출하는 걸 공정하게 누구는 더 이득을 보는데 누구는 더 손해를 보는 그런 무역이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공정무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공평하게 이득을 보는, 서로 평등하게 이득을 보는 걸 말해요. 그래. 재현이, 공정무역을 하면 여기는 이 미래하면 고통이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 공정무역을 하면 여기 왜 이런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거야, 재현아? 아까 원지가 말했듯이 공정무역을 하면 모두 똑같은 공정한 그런 이익을 보게 되니까, 그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농장 주인이나 여기 노동을 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그렇지. 공정무역을 하면, 자, 그동안의 초콜릿 회사들은 공정무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싼 카카오를 수입만 하면 됐었어. 어디가 더 싸게 주냐. 그게 제1의 관심이었어. 그게 무역을 잘하는 거였어. 그런데 이제 공정무역을 하게 되면 싼 코코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코코아 값을 제값을 주고 산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코코아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비윤리적인 일이란 어린이를 노동에 시키거나 노동 현장에서 뭔가 노동 탄압,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그 제품을 사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럼 농장주인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팔아야 되니까, 싼 값에 팔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겼는데, 제값을 받게 되면 그나마 돈을 제대로 안 주는 일은 뭐 할 거란 얘기야? 줄어들 거란 얘기야. 또 어린이 노동을 시키면
이 다른 나라 초콜릿 회사에서 이걸 안 사가. 안 사가니까 뭐라는 거야? 어린이를 고용하면 안 되겠지.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농장 주인이 어린이를 할 필요가 없고 어른들을 고용할 거다. 어른들을 고용하면 이 부모가 일자리가 없어갖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린이를 보냈는데 이제 부모가 나와서 일을 하면 미리함이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공정무역이 바로 그 문제의 해결의 어떤 그런 방법이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왜 다른 나라 초콜릿 소비자들이 공정무역의 중요한 그 열쇠라고 얘기하거든? 해나 왜 공정무역을 하는데 초콜릿 소비자들이 중요한 열쇠가 될까? 사람들이 그 공정무역 물건을 사지 않고 계속 그냥 공정무역 물건이 아닌 좀 싼 물건들, 그런 것만 사다 보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싼 게 당연히 많이 팔리니까 공정무역을 포기하고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지금 해나가 얘기했듯이 이 초콜릿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 공정무역 좋아. 근데 공정무역에서 코코아를 비싸게 사면 초콜릿 값이 올라가고 초콜릿 값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안 사고 그럼 우리 회사 망하잖아. 우리 회사 망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다라고 갈 수 있는데 만약 초콜릿 소비자들이 우리는 공정무역 초콜릿만을 사 먹겠다. 다른 초콜릿을 사 먹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초콜릿 회사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냥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뭐 값싼 거를 사고 그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뭐 정부가 나서서 아니면 무슨 뭐 공정무역이니 이런 걸 하는 건 오히려 무역의 질서 이런 것들을 해치는 거다라고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직 다수가 있습니다. 반면 일부 지금 계속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조금 아까 그 말했던 그런 공정무역,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수능 배울 때는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어. 근데 요즘은 바로 그렇게 생산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윤리적이어야 되고 인권적이어야 되고 친노동적이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환경적이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생산된 제품만을 소비하자는 어떤 그러한 운동 그런 부분들이 또 활발하게 전개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쪽에서 보면 이레느에게 일이 서툴다고 죽을 반 그릇만 줘. 그러나 굶기지는 않는데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성이 왜 그런 거야? 왜 굶으면 힘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죽 반 값을 아껴도 나중에 돌아오는 이익이 더 적기 때문에 죽을 반은 주는. 그럼 반 그릇만 주는 이유는 뭐야? 그럼 다 주지.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한 그릇 받아가라고. 그렇지. 지금 주성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걸 갖고 통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배고프게 만들어서 더 일을 열심히 해야게끔 강제로 시키고 반면에 그러면 아예 안 주지 왜 주냐라는 부분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그 애를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애가 일을 안 하게 되면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관계에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보다 적극적으로 더 좋은 복지를 해줌으로써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이레느가 더 잘 먹으면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해져서 일을 더 잘할 것 아니냐 그러니 더 많이 주는 게 더 좋다라고 그렇게 또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그러한 또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쪽에 보면 세이브 더 칠드런이 생길 때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패전국 적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아동을 돕자는 제안을 영국 정부가 거절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패전국 자기들과 서로 전쟁을 했던 자기를 침략했던 국가의
아이들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침략 국가의 어떤 그러한 아이들은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는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전쟁을 안 하는 휴전 국가일 수 있기 때문에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 사이도 아니고 서로 그렇게 나쁜 사이도 아니니까 그때와 지금의 생각은 다른 그 서로 간의 나라의 생각은 다르니까 그 영국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준호는? 준호는 어땠어? 저요? 음, 뭐 아까 뭐라고 하셨는지 잠깐만 한 번만 더 설명해. 영국 정부가 자기들의 그 적국이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아동을 돕자는 제안을, 그 국제기구의 제안에 대해서 영국 정부는 거절했는데, 그런 영국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 자, 우리 준호가 흐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이크 뭐 잘 안 들려, 준호야? 살짝씩 조금씩 끊기긴 하는데 음. 지금 준호, 너가 그 화면이 꺼져 있기 때문에 너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준호, 네가 알아서 또 참여해야지. 어, 자, 어, 혹시 원재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니? 재현이나 해나, 주성, 원재와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은 그, 1950년, 45년 이후에 그 영국의 문제였지만, 지금 현재 우리 남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북한의 어린이들을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쪽의 주장과, 북한과 우리는 전쟁한 사이고 북한 문제는 북한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우리가 왜 도와야 하느냐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의견을 또 이렇게 달리하는 어떤 그런 볼 수가 있는데, 주성이는 그 북한의 어린이들을 우리나라가 도와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음, 생각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민족도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돕는데 한민족이었던 북한은 안 돕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 아이들을 돕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없고? 어, 자, 선생님은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 또 전혀 새로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책을 보면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부분도 해나? 저는 그 할례 그 부분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도 지금 해나가 말했던 그 할례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재현이는 그런 할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원래? 저도 이 웬만한 환경 문제나 이런 거는 비슷한 책에서 많이 봤는데 할래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원재는? 저도 처음이에요. 준호는? 처음이에요. 주성이는? 저도 나머지는 거의 다 알았는데 이건 처음. 할례가 원래 선생님 남성 할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에 대한 할례. 여기는 여성 할례가 나와서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여성 할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남성 할례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성 할례 부분은 뭐 여기 남자 친구들, 여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할례가 그 의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른바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위생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할자가 배다. 혹시 여러분들 왜 할복 자살한다고 일본 뭐 사무라이들이 자기 배를 이렇게 칼로 콕 찔러갖고 뭐 명예를 더럽혔다고 막 죽고 그런 거를 할복한다고 들어봤어? 할복한다는 말 네. 들어봤어? 이 네. 복자가 배복자야, 배복자. 네. 할자가 그 자르다 해서 배를 찔러서 배를 잘라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걸 이렇게 할복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할자가 배다라는 뜻인데,
이 얘는 예절할 때, 예식할 때 그 예자야. 그래서 배는 의식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남성 할래, 여성 할래 모두 다 남성의 생식기, 여성의 생식기를 자르는 배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면 혹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들어봤어? 알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100살이 다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야. 아들이 없는 거야, 아들이. 근데 하나님이 걱정 마. 조금 있으면 아들 낳게 해줄게. 그랬더니 막 아브라함이 제 처가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는데요, 막 이래. 그래도 걱정 마 이런단 말이야. 근데 정말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야, 이삭. 근데 이 이삭이 선생님 정확히 모르겠는데 유치원생만 한 나이가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네 아들 바쳐 이러는 거야. 옛날에는 번제라고 그래서 주로 양 같은 거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하늘에 올리는 그런 제사를 지냈었어. 근데 이번에 그 제물로 누굴 바치라는 거야?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거야. 그 귀한 아들을 100세가 넘어서 얻은 아들을. 자, 언제라면 어떻게 할 거야? 신이 너보고 네가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래. 그럼 뭐 언제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좀 못 바칠 것 같은데요. 어? 뭐라고? 바치라고 했지만 못 바칠 것 같다고요. 못 바칠 것 같다. 겨우에서 자기 죽을 거의 평균수로 죽을 나이 넘어가지고 키우고 있는 잔신이 낳은 건데 잔신이 얻은 아들인데 그냥 바치라고 해서 그냥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언제도 그렇게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별명이 담게 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죠라고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 그래갖고 아들 옆에 놀고 있으라고 칼을 쓱쓱 갈아. 칼 갈아갖고 이제 아들을 저기 하려고. 죽여서 이렇게 바치려고. 그래갖고 이제 아들 오라고 해갖고 이제 딱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짱꽝 그러더니 야, 너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옆에 양이 있으니까 그 양을 바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너가 믿음이 정말 대단하니 내가 네 자식들은 내가 잘 보호해 주마. 근데 내가 네 자식인지 아닌지를 알아야겠으니 네 자식인 거를 표시를 해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 그 남성의 생식기 끝을 좀 자르는 그 표시를 하는 그런 할례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런 할례라는 의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슬람 사람들도 그쪽 같은 계통이어서 중동 이슬람 쪽 사람들도 할례를 해. 이슬람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원래 우리나라는 할례가 있었다 없었다? 원래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전에 할례가 있었다 없었다? 우리나라는 없었어.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미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런 할례, 포경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줘.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의식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그 위생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생식기가 이렇게 껍질이 둘러싸여 있으면 뭐 거기 때도 끼고 뭐 불결하고 그래서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거기 부분을 좀 이렇게 잘라주는 그런 수술을 해. 보통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겨울방학 때 그런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 여름에 하면은 그렇게 수술 받고 나면 쓰리고 이래서 활동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직물 부작용도 있을 수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겨울에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폭용수 주로 이제 비뇨기과 이런 데서 그 폭용수를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그게 꼭 굳이 필요하냐라고 해서 안 하고도 잘 풀었다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또 있기도 한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폭용수를 열심히 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고 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하는 나라가 있고 위생적인 이유로 하는 나라가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남성 할례가 아니라 여성 할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주로 아프리카 쪽에서 여성 할례가 많이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여성 할례를 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은 그 부족의 전통이라는 이유. 선생님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여성 할례를 해야지만이 그 여자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정숙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생각을 한대.
그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생식기를 이렇게 잘라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척 고통스럽고 또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여성이 있을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여성 할례가 이제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그 야만적인 행위다. 그러니 당장 뭐 해야 된다. 중지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쪽이 있고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그 사회의 뭐다? 전통이다. 그 사회의 문화다. 그걸 왜 다른 시각에서 그거를 반대하느냐. 남성 할례 하는 것은 반대 안 하거든? 뭐라고 안 하거든? 오히려 따라하거든, 다른 나라들이. 근데 왜 여성 할례에 대해서만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현이는 지금까지 정보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에요? 어, 저는 근데 그 남성 할례를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뭔가, 어, 남자들이 할례를 하는 것도 그 여자들보다 더, 어, 일상생활에 많이 하나 보다 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뭔가 남자들한테도, 할례를 약간 중단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할 것 같아. 해나는? 마이크 꺼져 있어야 돼. 사람들한테 그래도 그냥 근본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으니까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제가 보기에는?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자기 마음이니 자기 자유고 그리고 자기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뭐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자기가 하기 싫다 하면 자기가 잘 관리하면 되는 거고 자기가 하든지 말든지 잘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선택 관리는 일반 사람에게도 다 주어지니까 그냥 근데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준호는? 저도 원재님이랑 비슷합니다. 주성이는? 저도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할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더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뭐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그러한 잘못 아까 말한 반인권적인 또 뭐 이렇게 여성의 몸을 함부로 하고 아까 이른바 비위생적인 그리고 남성 중심적인 그런 점에서 상당히 비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까 원지가 지적했던 것처럼 개인의 어떤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단지 전통이라는 어떤 그런 이유로 강요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이 또 해나가 말했던 그런 신체적인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좀 이렇게 따져봐야 될 어떤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지구촌 곳곳에 너의 손길이 필요해라는 책을 봤고 다음 주에는 책이 싸우는 아이라는 책입니다. 싸우는 아이라는 장편 동화에서 왜 그 아이는 싸우는 아이일지 쌤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증조 할아버지 어린 시절 정도 되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니면 뭐 여러분 할아버지도 어린 시절 증조 할아버지 어린 시절 같아.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어린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싸우는 아이라는 작품을 갖고 다음 주에 얘기하고 있고 언제가 다음 주에는 주제를 가지고서 진행을 또 해봤으면 좋겠고 준호는 주제를 좀 여러 가지 준비해서 겹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성이는 오늘 주성이도 뭐 저기에 문제가 있어? 컴퓨터에? 비디오에? 왜? 원재에게 너의 잘생긴 얼굴을 보여주면 원재 눈이 멀까봐? 아니요. 아니야? 원재야 궁금하지 주성이 얼굴이? 원재야 주성이가 남자일 것 같아 여자일 것 같아? 원재야 주성이가 남자일 것 같아 여자일 것 같아? 목소리 봐도 알 것 같은데요. 뭐라고? 목소리요.
언제야 뭐라고 그랬어? 목소리 잠시만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남자일 것 같아, 여자일 것 같아. 지금 마이크 소리 좀 킬게요. 뭐가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되겠지. 됐어요. 네. 언제야 선생님이 주성이가 남자일 것 같아, 여자일 것 같아 물어봤어. 남자일 것 같아요. 남자일 것 같아. 자, 주성이가 네. 남자인지는 다음 주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다들 잘 지내고 해나 수고했어.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네, 계세요. 안녕.